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황천의 츠가의 11, 12화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고 1기가 총 2부로 돼 있는데 이제 1부가 끝났단 말이에요, 12화로. 그래서 1부에 대한 총 정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1화, 12화에 대해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등장해서 그 인물들에 대한 얘기로 중점적으로 진행됐던 화였던 것 같은데요. 11화에서는 테나가와 아시나가를 깨웠던 인물인 타데라 켄이 등장하게 되고 이 인물에 대한 얘기가 중점적으로 흘러갔다면 12화에서는 카게모리 가문 둘째와 내통하고 있던 카게모리 가문의 백부 그리고 데라와 친분이 있고 히가시무라에 직접 방문을 다시 하게 되는 기도사라는 인물과 과거에 카게모리 가문 침입에 주된 역할을 했던 요시노 이반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다음 13화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화들이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11화에서는 타데라 켄이라는 캐릭터가 강해지기 위해서 깨웠지만 11화에서는 그걸 설명하기 위한 화였던 것 같아요. 츠가이 자체들이 주인으로 인해서 무조건 통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이 통제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줬던 그런 화였던 것 같고 12화는 점점 빌런이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화이지 않았나. 카게모리 가문을 침략했을 당시에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침략을 하게 만들었던 캐릭터가 이번 12화에서는 이름도 나오고 히가시무라 가문에 직접적으로 쳐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무리되었던 11화, 12화였던 것 같습니다. 1기 1쿨이 12화로 끝이 났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이 1쿨 자체는 세계관의 정립을 시켜놓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히가시무라 가문하고 뭐 타데라 가문 그리고 카게모리 가문 이렇게 세 가문의 이제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와 그 안에서 또 본과 해의 힘을 얻기 위해서 다른 가문의 사람들도 죽이게 되고 그 힘을 이용해서 츠가이나 이런 것들을 정복하려고 하는 모습들이나 힘의 우위나 이런 것들에 이제 정립되어지고 세계관을 좀 정립되는 1쿨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어떻게 보셨는지. 국밥 같은 애니다. 국밥 같은 애니다. 딱히 크게 흠잡을 부분도 많이 없었고 되게 안정적으로 진행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고 아직은 빌드업 과정이라서 궁금한 게 많지만 마지막 12화에서 다시 침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겼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가장 좋았던 점은 이 세계관 자체가 되게 참신하고 신기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인상 깊었던 화나 인상 깊었던 장면 이런 게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그 중간에 있었던 아사가 해의 힘을 얻게 되는 과정을 비춰진 거랑 12화 마지막 화에서 나왔던 아사와 유르의 할머니죠? 어떠한 츠가이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비춰졌거든요. 또 다른 가문인지 다른 빌런들의 집단인지 궁금증이 많이 남았던 그런 화여서 가장 인상 깊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화가 인상 깊었는지. 저는 아무래도 1화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사전 정보 없이 봤던 애니메이션인데 1화의 분위기가 처음엔 정말 평화롭다가 반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1화에서 줬던 충격이 가장 컸던 것 같고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은 유루가 이 아사가 진짜 내 동생이 맞구나 하고 눈물 흘리는 장면이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감성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그 전까지는 계속 유루가 아사에 대한 경계를 하고 아사만 친해지고 싶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강인했던 오빠의 모습이 무너지는 반전되는 모습이라서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둘 다 어린 아이잖아요. 근데 유르는 모든 의심되는 세상에서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동생조차도 의심하고 있던 상황인데 한 번에 해소되니까 모든 것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런 부분이 인상 깊게 느껴질 수 있겠구나라는 또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같이 인상 깊었던 내용도 나눠보고 했었는데 이 쿨에서 어떤 느낌으로 전개가 될 것 같으신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12화에서 되게 많은 거를 뿌리고 끝났단 말이에요. 맞아요. 엄청 많은 떡밥이 있었죠. 부모님 행방도 찾아야 될 거고 타데라 류아 켄의 아버지 료웨이 또 찾아야 될 거고 당장은 그 히가시무라의 침략 받은 걸로 던져주고 끝났는데 아무래도 초반에는 히가시무라 가문에서의 전투가 주된 내용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요시노 이반과 히가시무라에서 전투가 가능한 인원들의 전투가 있을 것 같고 1쿨도 세계관을 알려주고 했지만 엄청 많이 진전됐다는 느낌은 안 받았듯이 1기가 끝나도 딱히 엄청 많은 게 풀리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1기까지는 완전한 빌드업으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진행될 건지. 이 굴을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투로 시작을 하겠죠? 이보다 더 크나큰 세계관일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루즈해질 것 같은 느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도 하고, 각 가문의 광경파와 온건파에 대한 비춰지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보다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저의 개인적인 예상이긴 합니다만 좌우라는 캐릭터도 제가 왔을 때는 아직 온 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너무 오래 잠들어 있었고, 그래서 성장 과정을 좀 더 주의 깊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기대감에 보는 강철의 연금술사의 에드워드 엘릭이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처럼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봉의 힘을 언젠간 얻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유류가 봉의 힘이 잠재돼 있다는 거는 알지만 한번 죽어야 얻을 수 있잖아요. 이걸 끝까지 어떻게든 억제를 할지 아니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봉의 힘을 얻기 위해서 죽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아사를 위해서라든지 뭔가 그런 게 하나쯤은. 저는 뭔가 그 부모가 그런 계기일까 싶기도 하고, 어쩌면 부모 중에 한쪽이라도 빌런에 속해 있지 않을까? 그거를 억누르기 위해서 봉의 힘을 얻어서 사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볼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자체가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12화 동안. 요즘 애니메이션은 좀 빠른 전개를 많이 택한단 말이죠. 그쵸.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 제가 느끼기에는 급진적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느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생각하고, 지금 시대에는 유튜브의 기본 재생 속도가 1.5, 2배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이 쇼츠를 더욱더 찾아보게 되는, 긴 영상 한 10분 이상, 5분 이상 되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보기에는 조금 루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황천의 츠가이 1기 1쿨이 마무리가 되어서 후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황천의 츠가이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세계관에 좀 빠져들어서 놔두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쿨이 시작됨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